예, 안녕하세요. 예, 김nom사TV의 노동백과 시선, 노무사 김승현입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오늘은 임금 파트를 시작해서 다음 시간까지 좀 연결해 가보도록 할게요. 노동백과 시선은 범주에 있는, 노동사건 범주에 있는 각 영역을 전부를 깊게는 몰라도 얇게라도 빠르게 다룬다. 전체 이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룬다. 라는 측면에서 제공해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뭐 쭉 한번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들어보시면은 야, 노동이란 이슈가 이런 게 있고 참 많은 게 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할 겁니다. 일하고 살아가는 게 이렇게 많은 제도가 있었나 싶을 정도예요. 그 다음에 이제 노동법이 좀 특성이 뭐냐면 법에 다 없습니다. 입법이 워낙에 어렵기도 하고요. 기술적 어려움도 어려지만 정치적 사회적 어려움이 굉장히 커요. 이게 사회적 합의가 안 되면은 입법 하나 하기가 굉장히 힘든 거기 때문에 그래서 법원의 판례가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입법을 못하고 그 공백을 사실상 법원이 메우고 있는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오늘 좀 말이 샜는데 빠르게 임금을 시작하겠습니다. 임금. 자, 임금이라 뭔가 일하고 받는 돈. 그게 사실 다 임금은 아니고요. 근로기준법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임금, 봉급, 어떤 명칭으로 지급되는 무엇이든 좋습니다. 그것이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어지면은 임금으로 보겠다. 이것이 이제 근로기준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임금이죠. 다만 이거 가지고 다 정의가 안 되니까 이제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원은 판결례로 임금 범주를 좀 더 정의를 구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요건을 갖춰야 돼요. 계속적으로 지급돼야 되고, 그 다음에 정기적으로 지급돼야, 그 다음에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 어떤 의무, 관행이로라도 의무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그 의무가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어지는, 사실상 요즘의 임금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 요소는 사실상 근로에 대한 대가인지가 거의 다라고 좀 보셔도 될 정도로 그런 상황까지 와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알고요. 임금이라는 그 대가성은 뭔가요? 그러면 직접적인 근로에 대한, 이건 뭐 당연히 임금이죠. 근데 직접적이지 않더라도 밀접적으로 관련이 되어져 있다면 이 또한 임금으로 보겠다. 이것이 이제 법원의 원칙이죠. 지금까지 이제 원칙을 설명드렸고, 좀 이상한 거 하나 뭐냐면은 명칭에 지급 없고 현물로 지급해도 임금으로 보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뭐 복지 보너스 뭐 이것도 임금인가 뭐 이런 쟁점이 많은데, 사실상 이거는 이제 근로기준법 43조 1항에 이제 임금을 이제 현물이 아닌 통화로 지급하라는 원칙에 좀 반하는 거 아닌가 이런 좀 논의도 있지만, 어쨌든 임금의 범주는 그렇게 좀 제한적이지는 않게 보겠다. 이런 것이 좀 특성이 있습니다. 그럼 좀 이제 좀 이슈 임금인가가 왜 이슈가 되느냐, 왜 이걸 설명하느냐, 목적이 있어야죠. 실무적으로 임금이냐 여부를 따지는 건요, 결국에는 평균 임금 산정 문제 때문에 거의 발생을 해요. 평균 임금이 어디에 들어가느냐, 뭐 퇴직금 산정을 할 때도 평균 임금이 들어가고요, 여러분들이 다쳤을 때 산업재해 보상금을 받을 때도 평균 임금 개념이 들어가고요, 기타 그 밖에 뭐 연차 휴가도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당도 그런 경우도 있고요. 각종 평균 임금 산정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했을 때 임금이어야지 평균 임금 산정에 그 총액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평균 임금은 기본적으로 3개월 동안 그 일수, 90일 동안 일수에 91일이 될 수도 있고 2일이 될 수 있어요. 3개월 동안 직장에 받은 모든 임금을 그 기간으로 나눴을 때 하루치 임금이기 때문에 임금이 어때요? 많으면 많을수록 굉장히 평균 임금이 늘어나겠죠. 퇴직금 같은 경우는 그럼 확 늘어나게 되고, 그래서 평균 임금 산정의 중요한 단서가 되기 때문에 임금인지 여부가 늘 다툼이 되어지고 있다. 좀 더 넘어가면 뭐 통상임금도 얘기도 있지만 그건 다음에. 자, 요즘은 좀 핫 이슈가 좀 있어요. 임금 부분에 대해서. 성과금이 임금이냐 이거에 대해서 좀 논의가 있는. 기본적으로 성과금이 임금이냐에는 아까 원칙에 따라 갑니다. 근로에 대한 대가이냐 아니냐, 결국 이걸 따진다는 건데, 내가 일을 얼마큼 해서 직접적으로 뭐 고객 유치를 30명을 더하면은 임금 성과금을 뭐 몇 퍼센트를 주기로 했다, 매출에 몇 퍼센트 주기로 했다, 이것은 임금이 되어질 확률이 꽤나 높죠. 근데 이제 현실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특히 대기업이 요즘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중견기업이나 임금 자체가 경영성과급의 일종으로 규정되어 있는 거고, 그러니까 경영이익의 얼마를 임금으로 보수로 주겠다, 이런 경우에는 이 임금이냐가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근로하고 관계가 되어져 있느냐, 이게 치열한 다툼이 있었고, 과거에는 거의 안 됐다라고 보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었으면 최근에 조금 바뀌는 모습이 보여요. 현재 이걸 거칠게 얘기하면 공공기관의 같은 경우에는 경영성과금을 임금으로 인정한 케이스들이 지금 법원에서 쏙 보이고, 일도 조금씩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논리가 이거예요. 과거에는 뭐 경영성과금이 경영을 잘해서 나온 거고, 우연한 사정으로 인해서 나온 것이 과연 근로에 대한 대가냐 이렇게 볼 수 있느냐, 이런 의문이 있었다면, 요즘에는 경영이 잘 된 것도 결국 노동자가 일을 잘 돼서
잘한 거고, 그래 그러면 주기로 했던 약속금이니까 당연히 이 또한 임금으로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인정을 하고 있다. 사실은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생각하면 이런 게 참 어떻게 보면 이제 사회 정치적 영역, 노동법이 참 사회 정치적 영역에서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밖에 뭐 식비, 뭐 주유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기름 넣는 비용, 이거 명칭 중요하지 않아요. 명칭이 식비염에도 불구하고 밥 먹건 안 먹건 다 주거나, 또는 밥 안 먹는 사람한테도 주거나, 이런 경우는 거의 임금으로 봅니다. 근데 이제 나온 사람들한테 밥 먹고 나서 영수증 내고 실제로 그 밥값만 준다 이러면 임금이라 보기는 어렵죠. 뭐 주유비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실제로 얼마를 지급해 주는 것이 일정 규정에 따라 딱딱 일정 금액을 지급해 줬다면, 심지어 차가 없는 사람한테도 주유비를 줬다면 임금으로 볼 확률이 꽤 크지만, 정말로 실비 정산적인 거라면 임금이라 보지 않는 개연성이 큽니다. 그 밖에 뭐 은혜적 급부, 뭐 제일 뭐가 많이 있을까요? 사실 비정기 성과급 있잖아요. 정기적이지 않고 정말 언제 나올지 모르기적인 성과급은 거의 임금으로 보지 않을 확률이 높다, 이렇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좀 빠르게 임금에 대한 이 기초 개념을 설명했고요.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노동백과 시선은 계속됩니다. 좋아요, 구독 이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네이버 카페 이용해 주시면 되고,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유튜브 댓글도 좋고요. 그 다음에 카카오톡 시선, 노후법인 시선을 친구 체크를 하셔서 질문을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